안녕하세요, 용닥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여드름 약, 로아큐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드름으로도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드름 그리고 모낭염 연고들에 대해서 구분을 좀 지어드리고, 그리고 연고들의 특징, 언제 어떨 때 좀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. 일단 여드름은 크게 좁쌀 여드름이나 면포 같은 비염증성 여드름이 있고,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. 비염증성 여드름이랑 염증성 여드름에 사용하는 연고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 정확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. 먼저 이 염증성 여드름이나 모낭염에 대해서는 세균 증식이랑 이 염증 반응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연고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. 크게 뮤피로신 항생제랑 그리고 클린다마이신 항생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뮤피로신 항생제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다만 이 전문 의약품인 클린다마이신 항생제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. 그래서 이 뮤피로신 항생제 연고를 바르다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거나 가려움이 계속되고 좀 반복이 되고 길어질 때 클린다마이신계 항생제 연고로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. 크레오신 T, 아크네신 얘네들은 다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요. 일단 근데 그만큼 효과도 좋고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더 적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 클린다마이신계 항생제랑 과산화벤조일 성분이 혼합된 혼합제제 듀아겔이라는 연고가 있는데, 살균 작용을 하는 과산화벤조일이랑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어요. 다만 과산화벤조일이라는 이 성분도 사람에 따라서는 자극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뮤피로신 연고, 두 번째는 클린다마이신계 연고, 세 번째는 클린다마이신이랑 과산화벤조일이 혼합된 이 듀아겔, 이런 연고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. 다음으로는 비염증성 여드름, 좁쌀 여드름, 면포, 이런 비염증성 여드름은 피지 과다 분비, 모낭 주변에 각질이 과다하게 쌓였을 때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.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연고를 발라줘야 돼요. 대표적으로 에피듀오겔, 스티바 A, 그리고 디페리네이 크림 같은 이런 비타민 A 제제의 연고가 있는데, 이런 비타민 A 제제 연고들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고 과다하게 쌓인 각질들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어요. 얘네들도 조금씩 성분이 달라요. 에피듀오겔이랑 디페린겔은 메인 성분이 아다팔렌이라는 3세대 비타민 A 제제고, 스티바 A는 1세대 레티노이드 비타민 A 제제예요. 에피듀오나 디페린 이런 3세대 레티노이드 성분은 이 1세대에 비해서 광 자극, 피부 자극 이런 부작용이 더 적다는 특징이 있고, 반면에 스티바 A 크림은 이 여드름 치료를 넘어서 미세 주름이라거나 햇빛에 의한 이런 색소 침착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선택할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. 일단 여드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는 에피듀오겔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, 과산화벤조일 성분이 또 혼합된 혼합제제라서 디페린겔에 비해서 효과는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.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과산화벤조일의 자극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디페린겔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이런 비타민 A 제제 연고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는 한 4주에서 8주 정도 있으면은 나타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. 보통 사람들은 한 4주 정도 되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, 이 정도 됐는데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전혀 없고 더 악화가 된다면 다른 악화 요인을 범하고 있는 건 없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, 다른 악화 요인도 없는데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, 이런 디페린 같은 아다팔렌 레티노이드 제제들은 사람에 따라서 피부 자극을 보일 수도 있고, 그리고 타는 듯한 느낌, 이런 자결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주기를 좀 줄여 보시거나 아니면 바르는 양을 조금 줄여 보시거나, 그래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약을 중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한 가지, 이런 레티노이드 제제, 비타민 A 제제 연고들은 빛이랑 반응을 해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전이나 오후에는 바르는 걸 좀 삼가시고, 밤에 세안을 하고 씻고 나와서 스킨이나 로션 이런 걸 간단하게 바르시고 그 위에 연고를 발라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. 오늘은 모낭염 연고 그리고 여드름 연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떨 때 어떤 걸 바르는 게 좋고, 그리고 어떤 특징들, 주의사항들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릴게요.